뵙게 돼서 반갑고요.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이야기 한번 합시다. 꼭 합격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예, 여러분들 전부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건 그건 뭐냐면 요약집의 그 한 일부분입니다. 제가 가능한 한 요약집을 도표화 시켰고요. 그리고 요약집을 아주 페이지를 가능한 한 줄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요거 하나로 그냥 딱 끝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제가 수업할 내용은요, 거기 보면 뭐 처음에 테마 8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오늘은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 마지막이 저기가 있습니다. 휴폐업.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중개 업무 관련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 거는 결격 사유까지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의 내용으로서요, 여기는 이런 거예요. 제일 먼저 뭐냐? 중개 업무를 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만 하나 아니면 다른 업무도 한다. 다른 업무도 한다. 그러면 다른 업무 무조건 하는 거냐? 아니야. 법인의 경우는 제한이 있다. 그러면 또 부칙개업공은 또 어떤 제한을 갖는가? 부칙개업공은 지역적 범위의 제한을 갖더라. 예, 그 외에 중개 대상물 그 범위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또 없는가? 뭐 이런 문제를 거기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거기에는 이제 고용인 제도가 있어요. 그 고용인 제도에서 여러분과 제가 다루는 것은요, 고용인은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인데, 일단 법인의 임사원으로서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하고는 좀 구별되고, 그리고 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고용인의 소속과 중개보조원의 업무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거기서 다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를 보면은 중개사무소에 대한 게 적혀 있죠. 여러분들 그 중개사무소에 대한 거는 사무소의 일반 원칙, 그리고 사무소 이전에 관한 문제,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공동사무소와 법인의 분사무소 제도가 다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마 11 하면은 거기는 뭐냐면 업무의 출발로서의 인장 등록이라고 하는 인장 등록에 관한 내용들이 거기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 등록은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뭐 이런 것들을 거기서 다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의 끝, 휴폐업 신고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휴업과 업무 정지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차이점이 시험에서 나올 적에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고 맞춥시다. 이게 오늘 수업 내용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끌어갈 그런 목표입니다. 자, 일단요, 전부 17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제일 먼저 뭐냐? 지역적 범위의 제한과 그 다음에 14조에 의한 겸업 제한, 그리고 종별 제한, 종별에 따른 중개 대상물의 제한, 요 세 가지로 제한의 문제는 다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요, 지역적 범위의 제한을 보면 중개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전국이다. 그러나 부칙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요, 시도요, 예, 사무소가 속한 시도로 제한되고, 요 지역적 범위 위반, 요거는 업무정지 사유라는 거예요. 뭐요? 예, 거기 보면 업무정지, 그래, 위반 시 업무정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부칙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한 거래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에 한해서는 타지역 물건도 중개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부칙개업공인중개사, 이게 바로 뭐냐면 지역적 범위에 대한 특례로서 부칙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했을 시에는 타지역 물건도 중개할 수 있다. 단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칙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의 지역적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왜? 그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에 한해서만 요게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지역적 범위의 제한에 대한 것으로 이제 그 부칙개업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몇 가지 기억하셔야 될 문제는 이런 거죠. 부칙이 소속공인중개사 둘 수 있는데, 소속공인중개사를 두더라도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의 지역적 범위는 역시 개업공인중개사인 부칙개업공인중개사처럼 사무소가 속한 시도로 제한되고, 첫 번째요. 두 번째로는요, 이 부칙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이전 같은 거,
이런 것은 업무의 지역적 범위 제한받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으로도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부칙개혁공인중개사의 업무의 지역적 범위의 제한, 요 부분에 있어서는 중개 업무에 국한되는 것이지 다른 업무까지는 아니다. 특히 14조 업무들, 관상제분소라고 하는 그 14조 업무까지 제한받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부칙개혁공인중개사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조 겸업 제한인데요. 14조에 대한 것은요, 그 밑에 여러분들 그 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뒤로 보도록 하고요. 14조 겸업 제한은, 자, 중개법인의 경우에는 14조 업무 외의 건 할 수 없어. 왜? 14조 업무는 제한 규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14조 업무에 제한받는다. 그건 뭐냐? 중개업 플러스, 그죠? 관상제분소 플러스 경공매 업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제한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개인의 경우 부칙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제한 없으나 다만 14조 이항 업무, 경매, 공매 업무 한다 못한다. 경매, 공매 업무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요것은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종별 구분 없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범위는 다 어떻다? 동일하다. 그거요. 그래서 종별 없이 제한 없다. 다만 특수법인이 예외야. 특수법인만큼은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특수법인은. 두 종류의 특수법인이 있었죠. 특수법인은 농협과 같은 특수법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와 같은 특수법인이 있었는데, 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등록은 하지만 등록 요건은 필요 없었고, 농협의 경우에는 아예 등록 요건조차도 없어도 돼. 단 업무보증 1,000만 원은 해야 하더라. 뭐 이거 기억나죠? 그 특수법인들은요, 등록을 하든 아니면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든 결국은 뭐냐, 업무 관련 부동산에 제한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농협은 뭐만 중개할 수 있다? 농지만. 그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중개법인의 업무 범위에서 제14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14조 보시면은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14조 1항에 보면 중개업 이외에 관상제분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4조 2항을 보면 경매, 공매 업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야? 중개법인의 문제야. 중개법인의 경우.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중개업 외에 할 수 있는 업무들, 관상제분소. 첫 번째 관리대행이야. 두 번째 뭐요? 상담. 세 번째 뭐요? 경영기법, 경영정보를 제공. 네 번째 뭐요? 분양, 대행. 그 다음 이사, 도배업체의 소개와 같은.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밑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그 5개가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어. 그죠? 두꺼운 글씨, 그것만 골라 읽으면 뭐요? 관상제분소. 그 다음에 14조 2항 업무로 경매, 공매에 있어서 권리분석, 취득알선, 매수신청, 입찰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해서 여러분들 그 마지막 거요. 그거는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몇 가지냐? 그 마지막 거에는 4가지 업무가 있는 거야. 경매에 있어서의 권리분석, 취득알선, 경매에 있어서의 매수신청, 입찰대리. 그 다음 공매에 있어서의 권리분석, 취득알선, 공매에 있어서의 매수신청, 입찰대리. 이 중에서 이 4가지 업무 중에서 경매에 있어서 매수신청, 입찰대리 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법원에 어떻게? 등록해야 돼. 그리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 법원에 하는 그 등록을 우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어디냐? 사무소가 속한 지역의 지방법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제일 먼저 거기 보면 이제 관상제분소의 관입니다. 거기 보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업 해서 여러분들 주택의 임대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임대 관리업이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임대업 하면 틀린다는 거야. 그 다음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이야. 그러니까 토지의 임대관리 OX X야. 토지 임대관리는 아니야.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업용 창고의 임대관리 OX X 이런 것까지 포함된 건 아니다. 왜? 얘는 제한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적혀 있지 않은 업무까지는 불가능하다.
관에서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임대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업 아니다, 임대관리업이다. 여러분들 임대업하고 임대관리업은 어떻게 달라요? 임대업은 누구 거야? 내 거. 임대관리업은 남의 거 관리해 주는 거야. 그래서요,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 임대관리업이다. 그 다음 개인인 개업공인 중개사 임대업 한다 못한다? 한다. 왜? 요 14조의 제한을 받는 건 어디까지나 누구다? 법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상업용 건축물 주택으로 못 박았다. 그래서 토지나 농업용 창고 이런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임대관리업이지 결코 임대업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일명 컨설팅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이용업, 부동산 거래업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거 어떻다? 심지어 시험에 부동산업 이렇게 나오기도 해. 맞다 틀리다?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컨설팅, 상담업이라는 거예요. 컨설팅.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경영정보를 제공해주는 업무로, 여러분들 위에 것이 부동산 컨설팅이라면 요 밑에 거는 프랜차이즈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누구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시험에 나오면 꽁꽁 누구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여러분들 공인중개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제발 구별해 주세요. 공인중개사는 시험 합격한 사람,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개설 등록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경영기법,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건 개업공이야. 그 다음 그 개업공이 거기 적혀있는 그 개업공을 보면 여러분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 또는 부칙개업공이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개업공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된다 안 된다? 예? 된다. 된다. 왜? 개업공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개업공 속에는 여러분들 거기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 그 얘기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개업공인중개사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그 프랜차이즈 사업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입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거기도 놓치지 않고 기억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면 틀린다. 그 다음 주택상가의 분양대행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주택상가를 못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토지 액수, 그 다음에 분양대행업이요, 분양업이요. 그래도 분양업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분양대행. 그 다음 이거는요, 대통령령에 적혀 있는 것으로 그 밖에 중개업의 부수하는 업무로서 부수용역의 알선 업무야. 부수용역의 뭐요? 알선 업무로 이사 도배업체 등을 소개다. 근데 시험에 나오면 꼭 이렇게 나와. 이사 도배업체 한다. 이사 도배업체를 직접 하는 거요, 소개업을 하는 거요. 그래요. 그것은 용역의 부수용역의 알선업이지. 용역업은 아니야. 용역업이요, 용역의 알선업이요. 알선자 빠지면 틀려요. 그 다음에 소개자 빠지면 틀려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관상제분서, 여기까지가 14조 이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경매, 공매에 있어서 권리분석, 취득할선, 매수신청, 입찰대리 업무, 요거는 뭐요? 14조 2항 업무다. 해서 14조 1항, 14조 2항은 차이가 난다. 자, 14조 1항은요, 여러분들 법인만 제한받는 거고, 14조 2항은 여러분들 경매 공매 업무는 부칙개업공 한다 못한다. 그 얘기는 관상제분서는 부칙개업공 한다 못한다? 한다. 그게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주의. 분사무소나 특수법인의 업무의 지역적 범위도 모두 전국이다. 그 위에 보는 지역적 범위의 제한의 문제 있죠?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있는데 그 중개 대상물은 중개 못할 걸로 생각해.
아니라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와 경쟁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업무의 지역적 범위에 제한을 받는 건 온리 부칙개혁 공인중개사 뿐이기 때문에 특수법인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농협은 농지만 중개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그 농지가 여러분들 지역적 범위에 제한을 받는 농지다 아니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적 범위의 제한은 온리 누구만 받는다? 부칙개혁공. 두 번째, 이 법의 겸업 제한은 중개법인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조 1항 관상재분소는 누구만 제한을 받아? 그러니까 법인은 이 업무 외의 것은 할 수 없다. 특히 시험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법인은 부동산 거래 정보만 운영할 수 있다. OX. X 중개법인은 부동산 거래 정보만 운영하지 못해요. 자, 협회는 부동산 거래 정보만 운영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 협회하고 중개법인하고 같은 거야. 전혀 다른 거야. 그것도 막 그냥 헷갈려요, 사람들.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모임으로 협회는 중개업 한다 못한다? 거봐, 이런 얘기 나오잖아 지금. 협회가 어떻게 중개업을 해? 협회가 사무소 개설 등록한 적 있어?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모임일 뿐이야. 협회 자체가 중개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 거 여러분들 우리의 중개법이라고 협회는 전혀 다른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4조 1항 업무만 한다. 다른 업무도 한다. 예, 그리고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바람에 그저 14조 1항 업무 다 할 수 있다. 오로지 14조 1항은 제한 규정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칙개업공인중개사 14조 2항 업무, 경공매 업무 된다 못한다? 경공매 업무를 할 수 없다. 그 다음 경매 업무에 있어서의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그냥 한다, 법원에 등록해야만 한다. 그 다음 아까 얘기했잖아. 중개법인은 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 된다 못 된다? 왜? 없어. 협회는 그런 걸 틀려. 됐어요? 그 다음 요거 특수법인 14조 1항 특수법인 한다 못한다? 예? 못해. 특수법인. 왜? 특수법인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개별법에 의해 중개업하는 거 허용된 법인이야. 개별법에 의해서 뭐 할 수 있어? 개별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근데 14조 1항에 적혀 있는 건 중개업이야, 중개업 아니야. 그러니까 특수법인은 관상재분소 이 업무 한다 못한다? 이 업무를 자꾸 뭔 딴소리야. 한다 못한다? 못해요. 거기 적혀 있잖아. 18페이지 맨 끝에 특수법인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한 업무입니다. 14. 자, 여러분들 관상재분소에 관련된 업무 특수법인 한다 못한다? 다시 읽어. 7. 특수법인은 원칙적으로. 자, 다시 좀. 여러분들 특수법인이 뭐라고요? 개별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야. 뭐 할 수 있는 자? 근데 지금 14조 1항 관상재분소는 중개업이다 아니다? 근데 특수법인은 자기 업무 외에 중개업을 할 수 있대. 근데 여기 적혀 있는 건 중개업이 아니래. 그럼 특수법인 이거 해 못해? 이거 특수법인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관상재분소 특수법인 어떻다? 일반인은 왜? 일반인은 중개업을 하면 안 돼. 일반인이 중개업하면 뭐야? 무등록자로 3학년 3반이야. 근데 이건 중개업이 아니야. 중개업이 아니잖아. 이게 중개업이 아니라서 일반인은 해도 걸리지 않고 특수법인은 요게 중개업이 아니라서 중개업 할 수 있는데 이건 중개업이 아니다 보니까 할 수
이렇게 된다는 거요. 우리 구별할 수 있나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특수법인 정리해놨어요. 농업협동조합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근데 농업협동조합은 등록을 요한다, 등록 없다. 근데 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해야 한다. 그게 차용이에요. 근데 둘 다 농협은요, 여러분 등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등록 기준이 불필요해요. 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은 해야 되지만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된다, 갖출 필요 없다. 그래요. 자산관리공사는요, 등록 없이도 중개업할 수 있는 자야. 뭐 없이도? 예, 죄송합니다. 등록은 요하는데 등록 기준을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등록 기준, 등록 요건이 뭐요? 자, 이런 거요. 여러분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 그 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상 법인 또는 조합이어야 한다. 단 이때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떻다? 제외된다.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14조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대표가 공인중개사, 임사원의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그 다음 임사원 전원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무소 확보. 근데 이런 거 필요하다? 전혀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농업협동조합이든 자산관리공사든 등록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업무범위,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에 하나요, 매매교환 임대차를 중개할 수 있다. 뭐에 하나요? 농지에 하나요인데 시험에는 농지의 매매에 하나요 라고 나와. 농지에 하나요야, 농지에 매매에 하나요야. 그래요. 농지에 한해 매매는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차도 중개가 가능해요. 됐어요? 그 다음 자산관리공사 비업무용 부동산 관리 매각 그리고 매매를 요걸 중개할 수 있다.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 뭐냐면은 자산관리공사는 비업무용 부동산, 이게 뭐냐면 은행에서 경매 받아가지고서 나온 땅이야. 이거 중개할 수 있다, 그 뜻인 거요. 그 다음에 업무보증금액, 지역농업협동조합 얼마요? 1,000만 원 이상. 자산관리공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얼마를 요한다? 농협만 예외라. 농협만 1,000만 원이다.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저기 같은 경우 특수법인도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범위, 그죠? 특수법인만큼은 어떻다? 업무 관련 부동산으로 제한돼. 그래서 농지만. 그 다음 여러분들 지역적 범위. 여러분들 지역적 범위 제한 받아 안 받아? 지역적 범위 특수법인도 받는 거 없다라는 거. 누구만 받아? 예, 부칙개업공. 그게 여러분들 특수법인에 관해서 기억할 얘기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업무 범위에서 본 것이 뭡니까? 제일 먼저 지역 범위의 제한, 두 번째 종별에 대한 제한, 세 번째 14조 제한. 요 세 가지를 봤다는 거예요. 자, 지역적 범위의 제한. 누구만? 부칙만.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범위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없으나 누구만? 14조 제한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 살을 붙이자는 거야. 자, 지역적 범위의 제한, 부칙개업공인중개사 지역적 범위의 제한. 살 붙이면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한 경우 그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에 한해선 타지역 물건도 중개할 수? 그거 떠올라야 돼. 그리고 부칙의 소속공인중개사도 지역적 범위의 제한을 받는다. 타지역으로 사무소 이전한다 못한다? 그러기 떠올라줘야 돼. 됐어요? 단 타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우리 맨날 하는 거야. 자, 남양주에 있는 부칙이 춘천으로 이전했어. 그럼 이전하기 전에 어디 거 중개하다가? 남양주면 들린다 그랬지? 경기도 거 중개하다가 춘천으로 이전한 그 순간 그 뒤부터는 어디 거? 강원도 거를 중개한다. 그게 사무소가 속한 시도의 문제였어요. 됐어요? 예, 그리고 다른 업무도 제한받는다. 다른 업무는 제한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관상재분소 업무 할 적에 제한받지. 그리고 부칙은 경매 공매 업무 한다 못한다?
관상제 분서는 그거야. 그 다음에 특수법인 종별에 대한 그거 제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들 없는데 특수법인은 이거 업무 관련 부동산으로 어떻다? 그걸로 한정된다는 거야. 그래 놓다 보니까 모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다 중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뜻인 거야. 그 다음에 14조는 14조 1항과 2항으로 이루어져서 1항은 법인은 요 업무와 2항 업무, 요거는 이렇게 두 가지만 어떻다?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중개업 해서 법인의 경우는 중개업, 그 다음에 관상재분소, 경매, 공매 업무 요것만 한다. 법인은 그 이상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14조 1항은 법인만 제한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요것만 하지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칙개업공인중개사는 요 업무도 하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다. 그런데 14조 2항은 요거는 부칙개업공인중개사 할 수 없다. 그거였어요. 그 다음 요거는 중개업이 중개업 외에야.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 그런데 요거는 일반인. 요거 못해. 부칙도 못하는데 일반인 못해. 그 다음에 요거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법인은 할 수. 특별히 중개업하는 걸 허용했지 이 업무 하는 것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됐어요? 그 다음 특수법인에 대한 용어 정의. 특수법인을 정리해 놨다는 거예요. 특수법인은 자산관리공사와 같은데 농협과 같은데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농협은 등록 없이도 중개업할 수 있어. 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요한다. 근데 둘 다 등록 기준, 등록 요건을 보는 것은 아니다. 그거였죠. 그리고 자산관리공사는 업무보증 얼마 하고 2억 원 이상. 농협은 여기서 1,000만 원의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되는 건 오직 농협이에요. 그러니까 농협과 같이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수협 이런 데가 등록 없이 할 수 있다 하면은 수협도 자산관리공사는, 수협은 불가능하겠네요. 임업협동조합. 근데 업무보증 얼마 해야 돼? 2억이라는 거예요. 단 등록하고 해야 돼? 등록 없이 할 수 있어? 농협과 같아. 등록 없이 할 수 있거든, 임업협동조합. 하지만 업무보증은 얼마? 그러니까 업무보증 1,000만 원은 언니 누구만? 왜? 우리 법에 그렇게 떠있어. 단 농협은 1,000만 원이라고. 우리 법에. 그래서 농협만 1,000만 원. 여기까지가 뭐다? 업무 범위요. 여러분들, 자, 하나 갖고서 2번, 3번 했어요. 끝낼 거 여기서 끝내야 돼. 예,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고용인제도요. 두 번째 뭘 봐요? 자, 이 고용인제도는요, 법제도가 법이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법조문을 넣었어요. 한번 볼까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실무교육,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일단요, 여러분들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신고한대. 그죠? 고용신고를 누가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근데 언제까지 한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하는데 그냥 하는 거야? 뭐 받도록 해야 돼? 실무교육,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옛날에 없던 거야. 그래서 실무교육, 직무교육이 지금은 고용신고 요건이요. 고용신고를 하려면 뭘 받아야 돼? 실무교육은 누가 받는 거야? 소속이.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누가? 중개보조원. 그래서 고용신고 요건으로서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소속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여러분들 고용신고할 때 제출 서류야 아니면 공무원이 확인하는 거야. 확인을 요청해야 안 된다. 이게 확인 서류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문제. 그 다음
실무교육, 직무교육을 받도록 했잖아. 근데 실무교육, 직무교육 받았다는 거 입증하는 교육, 수료증 사본을 제출한다. 그건 아니다. 예? 예, 공무원이 확인으로 돼 있어요. 유일하게 여기만 확인이야. 됐어요?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고용관계가 종료됐을 때, 종료됐을 때는 언제까지? 10일 이내 신고. 며칠 이내 신고요? 예, 그 다음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했어요. 그러면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원칙적으로 어떻다? 원칙적으로 이때는 제출이라는 거죠.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것이 여러분들 일단 고용인제도 기본 논리요. 자, 여기서 머릿속에 정리할 게 있죠. 네. 자, 여러분들 자격증에 관한 거요. 자격증에 관한 거 등록 신청 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 자격증 제출 공무원이 확인, 그 다음에 고용신고 다 자격증에 관한 문제는 확인이야. 근데 자격증에 관한 게 제출이 하나 있다 그래서 제출 뭐였어? 언제 제출이야? 예? 부동산 거래정보망 지정 요건에 있어서 지정 요건이 여러분들 뭔지 기억나셔요? 예? 전제가 뭐요? 뭐가 떠올라? 개업공 500명 이상이 가입하되 2개 이상 시도해서 각 30명 이상 가입할 것을 요한다. 이거였어요. 세 번째는 뭐요? 이게 가입 요건인데 세 번째는 인적 요건. 무슨 요건? 예, 인적 요건으로 뭐가 있었죠?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을 고용해야 된다. 네 번째로 물적 요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망을 요한다. 이것이 여러분들 문제로서 여기에서는요, 이 부동산 거래정보망 지정에 있어서는 요거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된 거 입증하는 서류, 그 다음에 요거 입증하라고 뭐 낸다 그랬어? 등록증 사본과 가입이용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했잖아.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여기 보쇼. 얘네들은 제출이야 공무원이 확인이야. 근데 이때는 지정받을 땐 공인중개사 고용했다는 거 이거 제출이야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이야. 공무원이 확인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격증 사본 제출.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망 재원표 같은 거 제출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 공무원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제출해서 입증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교육이요. 교육. 등록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원칙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제출해?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제출해. 단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에 의할 적에는 그러하지. 그 다음에 분신할 때는 어떻게 됐어? 여긴 제출로 되어 있어. 근데
여기 고용신고할 때는 고용신고할 때는 어때? 확인. 이런 걸 혹시 내가 여기다 써놨나 안 써놨나? 써놨네. 그 다음 업무보증도 써놨어요. 업무보증 등록 신청할 때는 등록 요건이야, 등록 요건 아니었어. 근데 분사무소 설치를 할 때는 신고 요건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분사무소 저기 업무보증 증서 4번 원칙적 제출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시에는 신고 요건으로, 아니, 등록 요건으로 제출이야. 자, 여러분들 거기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20페이지 한번 보세요. 20페이지 보면은 거기 보면 제출 확인 서류 비교라고 돼 있잖아. 뭐하고 뭐 비교해? 일단 실무교육 수료증 4번 등록 신청 시 어떻게? 원칙 제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일 땐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도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제출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시에는 공무원의 확인이다. 그죠? 중개보조원 고용 시에는 직무교육 수료, 그지? 그것도 확인이야. 요렇게 구별된다. 됐어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 등록 신청이나 분사무소 설치나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시에는 공무원이 어떻게 한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정보망 지정시 여기는 어떻다? 제출이다. 그 다음에 업무보증 증서, 그죠? 등록 신청신 제출 서류가 아니야. 왜? 등록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어떻다? 예, 원칙적으로 제출이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시, 또 로로 써놨네. 아, 내가 그냥 등록이 아니라 등록이라고 돼 있잖아. 아, 자, 내가 정신이 없이 이걸 타이핑해가지고 오타가 있네요. 나중에 다 해고서 확인할 것 같은데 안 보여. 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법조문이 옛날에 이렇게 됐던 거야.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존을 고용시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지금은 실무교육,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가로 열고 땡땡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어? 전자신고도 포함된다. 그 얘기는 전자신고가 포함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냐? 뭐 전자신고의 특징은 뭐 갖다 내는 거라 그랬어. 빈손이라 그랬어. 빈손 신고를 인정하고 있다. 그 뜻이라 그랬어요. 뭘 인정한다? 예, 빈손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자 19페이지 고용인 제도를 봅시다. 고용인 1번 소속공이나 중개보조원을 사실상 고용하면 고용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인이 된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했을 때 고용인이다, 아니면 고용신고가 돼야 고용입니다. 예? 고용했을 때 소속이고 중개보조원이에요. 용어 정리할 때 여러분들 소속공인중개사라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고용신고된 자로서 이렇게 돼 있어? 고용신고 여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신고 되지 않아도 소속이고 중개보조원이야. 됐어요? 그래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할 뿐이지 신고 안 했다고 고용인 아닌 것은 아니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전자문서에 의한 고용신고도 가능하다. 세 번째,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그다음에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고용신고 요건이다. 옛날에 이렇게 없었어. 근데 여러분들 이때 기억나야죠. 자, 여기도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은 언제까지 받은 거야 돼? 어느 날로부터 1년이네. 고용일로부터 1년이네. 고용신고일로부터 1년이네.
그 신고가 중요해요. 여기 고용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어느 날로부터? 고용신고일로부터. 직무교육은 역시 고용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단 고용신고 여기도 있죠. 저기가 그 놀았던 기간이, 그러니까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재취업의 경우에는 그때는 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예, 안 받아도 무방하다. 그거였죠. 그 다음 네 번째 자격증, 그 다음에 교육 수료 여부, 결격 사유 다 공무원이 뭐야? 그래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는 거요. 돼서요.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했어. 그때는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어때? 제출이고, 단 그 외국인이 아포스티의 협약국가의 국민일 적에 그래요. 아포스티 협약국가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하면 된다. 그거였죠. 그 다음에 자 6번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은, 원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 인장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해야 돼.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왜? 인장등록 우리 뒤에서 볼 거야.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 인장을 고용신고하면서 함께 등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장등록 신고서에 관한 것은 이게 있잖아요. 이게 필요 없어. 요약지 그 두 개는요, 제가 저기 다 넣어놨어. 서식을. 그 서식을 다 넣어놨는데 그래봤자 페이지 130페이지야. 요렇게 얇게 만들었어요. 되게 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그거 같이 나중에 나온 다음에 우리 보면서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비교했죠. 자, 여러분들 이거 이때 되면 또 앉아 그랬어. 언제 또 수업했어요? 근데 전전주에도 수업했어. 근데 오늘 또 하는 거야. 자, 일단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자 보지 말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 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중개보조원은 단순 업무 보조. 그러면 소속공은 업무 보조도 한다 못한다? 그거야. 일단 업무에 있어서 차이나. 그 다음 여러분들 인장등록 소속공인중개사 해야 한다. 근데 중개보조원은 그 다음 신의성실 품위유지 의무 소속공인중개사 있다. 중개보조원 비밀준수 의무는 둘 다 있고 그건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확인설명 성정근, 성실 정확하게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그게 성정근이야. 소속공인중개사 확인설명 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의무 있다. 근데 중개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없다. 그거였잖아요. 그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건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만 해요. 근데 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소속한테 대행시킬 수, 중개보조원은 대행할 수 없다. 그거였죠. 그 다음 소속공인중개사는 무슨 교육을 받아?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그래요. 근데 중개보조원은 무슨 교육을 받아? 그렇죠. 직무교육. 그래서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의 대상이다, 소속은. 근데 중개보조원은 뭐다? 그 다음 소속은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즉 감독상 명령의 대상이다. 행정처분 때문에. 근데 중개보조원은 감독상 명령의 대상이다, 아니다? 예, 요런 것들이 차이점. 그거 적어놓은 거야. 한번 볼까요? 차이점. 자격 유무, 업무 범위, 서명 및 날인, 인장 등록, 신의 성실, 품위유지,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 대행,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 계약서 작성,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 그 다음에 행정처분, 교육, 이런 거 적혀 있어. 그럼 같은 점은 뭐냐? 19페이지 같은 점 맨 위에. 자, 일단 둘 다 고용 시에는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고 고용관계 종료 시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한다는 신고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그죠? 두 번째로는 금지행위, 비밀준수 의무, 결격사유, 이중소득 금지,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행정형벌 이런 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금지행위는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야. 비밀준수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등, 결격사유도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야.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사무소는 개업공인만의 문제지만 이중소득만큼은 개업공소속공 중개보조원 다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이렇게 돼 있어요.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경우 교육, 개업공인중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에 대하여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다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대상자는 누구다? 다 그래요. 개, 소, 모, 전원 다이다. 그 다음에 행정형벌 1학년 1반, 3학년 3반 이런 것들 중개보조원이 이중소속하게 되면 1학년 1반 소속이 이중소속해도 다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속이 금지행위를 저지르도 중개보조원이 금지행위를 저질러도 다 행정형벌 대상이다. 그런 내용이 바로 거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자, 14조 2학 얘기, 10조 2학 얘기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본다라는 말이 지닌 의미가 뭐냐? 첫째로 민사상 책임진다. 그죠? 그리고 행정상 책임도 진다. 근데 형사상 책임까지 지는 것은 그 얘기는 뭐냐? 개공의 책임이야. 그 가운데 개공의 책임을 원하는 거예요. 일단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할 때 그 업무상 행위 줄 쳤어요? 거기다 써야죠. 업무상 행위가 무엇인가는 밀접설 객관설에 의하여 판단한다. 뭐에 의해서 판단해? 밀접설 객관설에 의해서 업무상 행위 여부 판단한다. 그래서 그렇죠. 업무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업무 행위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행위, 그 업무상 행위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객관설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것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닌 객관적 정황에 의해서 밀접 정도를 판단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밀접설 객관설에 의해서 업무상 행위 여부가 판단되고, 그 다음에 자 거기 보면 고용인의 책임은 민사책임, 고용인은 기본적으로 고의과실 책임이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책임지는 그 책임이 바로 무과실 책임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무과실 책임이고, 그 책임의 성격은 부진적 연대채무 관계에 놓인다. 그래서 부진적 연대채무 관계에 놓인다는 말이 두 가지 뜻으로 기억하라 그랬어요. 선택적, 중루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그러니까 소속한테 반드시 또는 중개보조원한테 반드시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한테 먼저 손해배상 청구한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청구해야 된다. 아니면 두 사람한테 아무한테나 해도 된다. 그게 선택적. 그 다음에 두 사람한테 동시에 청구해도 상관. 그게 중로적이야. 그리고 얘는요, 연대채무적 성격이라 할지라도 그 기본은 뭐냐? 보증이야. 그러니까 구상권 행사할 수.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대신 갚아준 다음에 소속이나 중개보조한테 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봉급에서 깔 거야. 된다 안 된다?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것이 여러분들 거기 부진적 연대채무 얘기야. 그 다음에 행정책임으로 고용인이 잘못하게 되면 이제 그 고용인은 소속이라면 행정처분 받을 수 있는 게 뭐 자격정지 같은 거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요, 이때 책임 뭐냐?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 그리고 이거는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지가 책임지는 거야. 본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자기 책임이 아닌 대신 책임져 주는 거야. 그 성격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형사상 책임, 고용인 잘못하면 고용인이 징역벌금 받아.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까지 징역벌금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뭐에 의해서? 양벌 규정에 의해서 고용인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처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조, 그 조에 적혀있는 무엇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그죠? 단 그 벌금이 300만 원 넘었다 할지라도 결격사유다, 결격사유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때는 벌금 반드시 낸다.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특례가 있다. 예, 그게 입증 책임, 전환 책임의 문제다. 요것이 민사 책임에는 없고, 즉 여러분들 어디에만? 민사 책임은 부진적 연대 채무래잖아. 그죠? 무과실 책임이래잖아. 민사 책임은. 그죠? 개업공인 중에서 민사 책임은 뭐야?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와 감독을 철저히 했다 이런 걸 입증해도 책임을 면할 수. 그러니까 손해배상해야 돼.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됐어요? 예, 여기까지가 뭐의 문제다? 고용인. 자, 그러니까 고용인 제도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라는 거야. 고용인 신고제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 두 번째로 고용인의 엄상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라는 그 조항이 익숙해져야 돼. 세 번째로 소속과 중개보조는 어떻게? 비교할 줄 아셔야 돼.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고용인 제도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